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0월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영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월 모의평가 여러분들 좀 잘 보았나요?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되는 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쌓여서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신뢰하고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법과 작문 포함해서 이번 10월 모의평가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다소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한번 그래도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부터 37번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수업 중 학생의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법 문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문제는 발표에 대한 설명, 두 번째 문제는 발표자의 시각자료 활용,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반응,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했을 것은 이 부분의 독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발표의 주제가 세포의 자기 복제이고 또 36번에도 다소 왠지 복잡해 보이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좀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의 내용을, 이 본문의 내용을 내가 완전히 다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만약에 독서 문제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인 읽기도 추론적인 읽기도 필요를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발표로 하는 합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즉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즉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 세포의 자기 복제에 대해서 생명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글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6번과 37번 문제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는 부분에 앞뒤 문장 정도만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었고 이게 지금 설명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이 자료 1 지금 화면 1 처음에 사용한 걸 보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화면에 각각의 기호를 붙여서 음영을 넣지 않은 칸은 어쩌고저쩌고 칸, 음영을 넣은 칸은 어쩌고저쩌고 칸이다. 음영의 의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 맞네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앞에 문장을 보니까 1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0이 됩니다. 그래서 1의 이웃은 어쩌고저쩌고 1은 어떻게 돼서 0이 됩니다. 세포가 고립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고립되면 1이 마지막에 0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 앞에 문장 보니까 1인 이웃이 2개면은 1이든 0이든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디귿을 제시해서 예시를 들어줬어요. 1인 이웃이 둘이면은 1이 이웃이 둘이면은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네요. 1이든 0이든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 보니까 리을 앞에서는 주기, 멸종, 안정 세 가지 유형을 소개했대요. 그래서 1세대의 경우에는 어떻고 2세대의 경우는 어떻고 3세대의 경우에는 어떻고 근데 3세대는 1세대처럼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다. 1세대와 3세대의 양상이 서로 다르지 않죠? 1세대와 3세대 3세대는 1세대처럼 다시 어떠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5번 미음도 보겠습니다. 두 경우는 2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변하겠죠? 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떠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차이점 언급한 부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만 살피면서 이 자료가 제대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지 이 자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것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 37번 문제는 간단하게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학생 1, 2, 3 이 글을 보고 지금 반응한 건데요. 학생 1은 어떠어떠하게 생각했는데 불리하네. 나는 잘못 생각했네요. 내 생각과 다르네. 근데 왜 이럴까? 그리고 학생 2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아쉬웠어. 난 다른 것들도 더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찾아봐야겠어. 나는 어떠어떠한 거를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이렇게 될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1번 학생 1은 짐작했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발표를 듣고 보니까 이랬네 사실은 하고 수정하고 있는 거 맞는 말이죠. 자, 학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이렇게 해서 아쉬웠어란 내용을 하고 있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학생 3,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좋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했지 무슨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의문이 해소된 거는 그런 건 여기에 없습니다. 또 예외적 사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학생이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는데 왜 이럴까? 라고 했지.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학생 2와 학생 3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바로지지 않아서 아쉽군 이라고 했는데 지금 학생 2 같은 경우는 아쉬웠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학생 3 아쉬웠다는 내용이 있나요? 현실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현실에서도 이렇게 적용되는지 어떤 아쉬움에 대한 이런 부분 필요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은 아쉬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장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한 대화 문제네요. 화법과 장문이 지금 세트로 같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5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38번은 장문 맥락해서 독자, 주제, 목적, 매체, 유형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39번 같은 경우는 이걸 바탕으로 평가한 내용, 건의 시기, 문제 제기, 발생 이유,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 기대되는 효과 이런 걸로 모아서 아마 건의문이라는 거 안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40번 문제는 이걸 바탕으로 고쳐쓰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39번도 40번도 아주 친절해요. 1문단에서 이러하군, 2문단에서 이러하군, 2문단에서 3문단에서 4문단에서 즉 이 문제를 이 선지를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세요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이도가 쉽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이 이러한 내용은 이걸 충족하는군 하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부터 찾으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친절하고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40번 문장 역시 여기는 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서로 비교를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여기까지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A와 B에 대한 설명, 이거는 나의 A와 B 이 대화의 과정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가와 나에서 이 학생이가 쓴 회의록, 즉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38번은 가만 보면 되고 39번은 가만 보면 되고 40번 가만 보면 되고 41번은 나만 보면 되고 42번은 가와 나를 모두 봐야 되니까 42번이 조금 오래 걸렸을 것 같고 41번도 나만 보긴 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정도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42번 문제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모든 걸 살펴봤을 때 학생 이가 쓴 회의록의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작년 행사는 전시에 치우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었는지 봐야겠죠. 자, 우선 한번 보니까 아까 전에 전시에 치우쳐서 내용이 다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시에 치우쳐서 내용이 다양하지 않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죠. 치우쳐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작년 행사는 전시했는데 치우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자, 그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자료가 있었다. 유사한 내용 반복. 요거 있네요. 자, 그럼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건의하는 내용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갑함이라고 했어요. 건의 내용은 지금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는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가 문제가 아니라 만족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신발 발전기 제작해서 신고 걷기, 평범한 판에서 뛰어서 충전하기 라는 내용. 지금 신발 발전기 제작해서 사용하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기, 또 평평한 판 위를 뛰면서 충전해서 확인하기,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있기 때문에 4번,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오고 가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3에서 45번 세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세트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문이네요. 작문 상황을 바탕으로 한 초고를 살펴보는 문제. 그래서 초고에서 이렇게 활용한 전략, 그리고 조언에 따라서 들어갈 내용을 작성할 때,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려고 할 때의 문제인데요. 다른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45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분명하게 답이다 라는 건 있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선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도 굉장히 친절하게 어디를 보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인구 추이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어떠하고, 그래서 뭐 해외의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고, 그래서 보육 여건, 문화 콘텐츠 이런 제도적인 지원도 늘리고 청년층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지금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파악이 됐다는 전제 하에 4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번 문제 보니까 지금 가에서 지금 통계자료 인구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인구 추이 보니까 지금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래서 20대, 30대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체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는 거 보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인구가 2018년에 비해서 2022년에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쓰일 수 있겠죠. 여기서 물론 10% 가까이 감소했다인데 여기서 이 인원수가 지금 2018년, 2022년 10%라고 지금 우리가한테 계산하라고 내진 아마 않을 거예요.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뭐 답을 못 찾는다면 이거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맞구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문단에서 지금 보육, 교육 여건의 이런 것의 필요성, 발전 필요성, 정주 여건 개선해야 된다 라고 지금 추가할 수 있나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금 가장 먼저 지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보육, 교육, 그리고 문화시설 확충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3문단에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때 보육 개선 여건 이런 거 제도적인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해야 된다는 의식도 있다라고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니까 일자리 부족이 지금 원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주 여건이 열악한 곳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주요한 원인이긴 한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지금 전문가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정주 여건이 장애의 요인이다. 그래서 열악한 정주 여건이 주요 요인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요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정주 요건이 지금 주요 요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선지가 굉장히 사람을 까다롭게 하고 마음을 걸리게 만들어요. 얘 이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것도 지금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도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그렇지만 근데 이런 정주 여건 이것
이런 것 때문에 정주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서 이것도 장애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다른 주요 요인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봤을 때 얘는 계속 아리까리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세모를 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4번은 한번 제대로 맞는지 볼게요. 좀 넘어갔으니까 4번 살짝만 지워봅시다. 자, 가와 다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 청년층 인구와 전체 인구의 감소 속도를 비교한 것에 대해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를 비교한 값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엄청 빠르게 줄어서 전체 인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줄어든다. 즉 타 지역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지역만 심각하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타 지역과의 인구는 지금 이 자료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타 지역이 없잖아요. 전체 인구와 우리 시의 인구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의 인구예요. 여기서도 알 수 없어요. 즉, 타 지역의 인구 추이는 도저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지금 아닌 거예요. 4번은 너무 아니고 3번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4번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기에서 3번과 4번을 헷갈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로 한번 5번도 보겠습니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사문단에서 필요한 시설과 기반 시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보육교원 그리고 보육교육 그리고 문화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보육교육 확충되어야 된다. 여기 추가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 충분히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제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완벽하게 아닌 것이 있으면 걔를 골라야 돼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분명하게 아닌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노력한 결과 잘 익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